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코로나 때 나왔던 현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있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과의 모둠 속에서의 합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한 일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저한테는 행운인 것이 내가 살지 않은 삶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멀티 유니버스처럼 여러 개의 삶을 바라보고 싶지만 불행히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문학 작품을 보죠. 구운몽, 조신지몽, 때에 따라서는 위화의 인생 같은 책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배우고 교훈을 얻고 내 삶에 투영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더 많은 삶을 볼 수 있다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교훈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걸 하나 더 가져왔어요. 뭐였냐면 한국인의 마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왜 보게 된 거냐면 한국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가치관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고 그를 기반으로 그것에 더 걸맞은 새로운 방식을 좀 제안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장표예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세대별로 관심의 카테고리를 저희가 언급량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2030, 그다음에 3040, 그다음에 5060 본 거고요. 흥미로운 건 여기에 마음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면 저희는 보통 연령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분의 현재의 어떤 상태라든지 관계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아무리 봐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령과 무관하게 마음이라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 느껴지는 중압감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형태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마음 혼자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같이 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의 발전 단계가 이 부분의 미진한 부분들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들이 너무나 어려워하는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요. 마음만 따로 분할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공이 네 그룹이 전부 다 일자리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온갖 종류의 걱정거리 중에서 가장 큰 게 일자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사람에게 적합한 일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각자가 그걸 통해서 본인의 생활의 안정과 동시에 만족감과 소속감을 얻는 작업들은 정말 소중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자리가 예전 같지 않고 삶의 어떤 규칙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삶의 방식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인생 주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고민과 걱정거리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5060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부나 관계에 대한 것들,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2030은 당연히 취업이라든지 뭐 자기의 연인이라든지 자기의 뭐 일 같은 부분들이고요. 304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업무 같은 부분들, 더 나아가서 내가 주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당연히 마음인 경우에는 이분이 현재 겪고 있는 사회적인 형태의 어려움, 내가 해야 될 태스크들, 관계 같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공이 이 네 개의 분들이 전부 다 동시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 돈, 나입니다. 이 세 가지는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한국인 마음속에 상수처럼 이 세 가지 고민은 늘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시간, 돈, 나이에 대한 걱정을 좀 줄여줄 수 있으면 그분들의 삶을 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걱정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안으로 들여다본 거죠. 데이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돈, 나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게요. 여러분, 시간, 돈, 나이가 어떻게 기술되느냐?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40대 대기업 차장이고요. 퇴직이 곧 올 것 같은데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하고요. 또 내 나이 50살에 직장에 내 자리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가 올라오고요. 또 뭐가 나오냐 하면 상담 같은 경우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33살 여자고요. 지방 사립대를 나왔고요. 학점은 3.3이고요. 제가 수험생활 오래 했거든요. 최근에 특허사무소 6개월 다녔는데 제가 이직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데이터를 다 봤는데 뭐가 나오냐면 출발할 때 언제나 몇 살인데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드는 생각이에요. 왜 몇 살인 게 중요하지?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가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으면 이분이 20살이건 30살이건 40살이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출발할 때부터 계속해서 몇 살인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죠. 교통사고 나도 물어본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같이 막 분쟁이 생기면 몇 살이야 이렇게 막 소리를 낸다는 그런 농담이 있는 것처럼 한국 분들이 굉장히 나이에 집착을 하세요. 심지어 우리 예전에 쓰던 말 있죠. 뭐 빠른 80 뭐 이런 거. 심지어 같은 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몇 월 달에 태어난지 가지고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장유유서, 그다음에 연공서열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게 올라오냐면 이런 거 올라옵니다. 저 신입사원은 몇 살까지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이런 거 올라와요. 근데 어떤 분은 준비가 좀 더 천천히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빨리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 나이가 좀 있어도 충분히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제한한다는 게 일종의 차별이거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기관에서 우리 회사가 좀 예전보다 어려워져 가지고요. 그래서 구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명예퇴직이라고. 사실 명예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부터 나가주세요. 이런 얘기들. 그것도 차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나이가 들었지만 굉장히 현행화 시키신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젊지만 노력을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의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무조건 몇 살부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부분들에 우리의 생각 자체가 사실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시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나이에 대한 얘기지만 종합적으로 이런 얘기였어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28세의 직장인이고 현재 경력이 2년인데 한 달에 250만 원 벌고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과 더 모자라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포뮬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 나누기 나이로 그 나온 내용이 합당한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순간부터 너무 슬퍼진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의 삶이라는 게 다 다변화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각자 원하는 그런 금전이라든지 필요한 소요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큰 돈도 작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작은 돈이지만 잘 살 수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얼마를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거를 내가 미치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준을 자꾸 나한테 입력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물질주의뿐만 아니라 나 혼자 생존해야 된다는 절박함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앞으로 남아있는 여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믿을 건 돈밖에 없어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사회 네트워크 자체가 나의 전락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혼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준비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꿈은 뭐냐면 바로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슬픈 한국 사회를 그대로 투영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서 너무나 슬펐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거나 혹은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속에서 언제나 나온 내용들은 뭐냐면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인자들이 있는데 굳이 돈과 나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만 명시하고 거기에 따른 형태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고만 있다면 이 삶이 건강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형태의 방법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시간은 뭐냐 하면 시간이 환금되어지기도 하고요. 시간이라는 여유가 하나의 나한테는 특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신 분이라면 시간이라는 것이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환금돼야 될 자원이기 때문에 여유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취향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이 하나의 특권처럼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불균형, 불평등 내지는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인지의 부조화들을 어떻게 내가 가져와서 보다듬고 이런 형태의 필요나 소용이라는 것이 좀 덜 중요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싶어요. 출발은 뭐냐면 여기에 숫자로 되어 있는 나이에 일종의 마일스톤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늘 듣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추석 때 가면 말이지 친척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너무나 힘들어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농담 삼아서 뭐였냐면 아이고 학생이구나 공부 잘하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공부 잘한다고 그러면 얘기하는 거 있죠. 몇 등인데 막 물어보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어디 갈 거야? 대학 간 다음에는 취직해야지. 취직한 다음엔 또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얼마 버는데? 뭐 그런 거 물어보시고, 끝도 없이 자꾸 태스크를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때는 이걸 해야지. 네가 학생 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는 네가 일을 갖고, 좋은 얘기예요. 문제는 거기에 획일적인 기준을 정한다는 거는 너무나 폭력적이라는 거죠. 어떤 친구는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사회적 기여가 큰 걸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를 벌어야 돼? 그때는 뭘 해야 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차트를 보시면 한국인의 이상적인 어떤 태스크들을 설명해 놓았던 장표가 보이거든요. 근데 거의 SF 영화입니다. 저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런 부분들을 내가 상정하자마자 저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격차가 생긴 분들은 열패감에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정해져 있는 단계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각자가 다른 삶을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라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기술했던 데이터는 뭐였냐면 판교 신혼부부였어요. 예전 표현으로 한다면 선남 선녀 같아 라는 게 요즘은 판교 신혼부부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양쪽 집안 다 공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잘 따라와서 좋은 직장을 갖고, 심지어 거기에 집가가 비싸기 때문에 결혼할 때부터 넉넉하게 지원해줘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의 지원이 힘든 분들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결혼이 쉽지 않거든요. 비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키워드로는 멋져 보일지라도 나한테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다가오고 누구한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욕망을 알 수 있지만, 거꾸로 이 키워드를 받아본 다음에 나도 모르게 그런 욕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키워드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 키워드가 들어왔을 때 선망되어질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다듬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포용력을 가지고 더 넓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 욕망 속에 들어있는 삶을 바라본 다음부터는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을 얻게 됩니다. 장표를 좀 보여주실래요? 저도 좀 봐야 돼서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입시, 대학, 취업,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은퇴라는 것이 마치 내가 반드시 해야 될 태스크나 퀘스트처럼 인식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하면 나도 모르게 불안감에 빠지고,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년기란 말을 했었죠. 근데 정년기는 없습니다. 다 달라요. 누구는 오늘이 정확한 타이밍이고요. 누군가는 10년 후입니다. 누군가는 그 일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애 주기를 나누지 말자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르게 살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포용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들 것이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인은 타인이고 나는 나죠.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타인은 타인들의 합이에요. 맨날 얘기하죠. 넌 어떻게 이 과목을 못하니? 근데 수학은 철수와 비교하고 영어는 영희와 비교합니다. 올바르지 않아요. 그 어떤 누구도 모든 걸 잘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삶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삶을 결정해보자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슈는 뭐냐면 내가 자존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현행화시켜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춰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좀 쉽지 않다는 말이죠. 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PA 퍼널에서 프로퍼티스가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스펜딩으로 역추적해줘야 됩니다. ROI 중심으로 판단하건 CVR하건 시퀀스를 매트릭을 받지 못할 거면 액티비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리그레션 베이스로 하든 KN으로 하건 SVR로 하건 상관없거든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온라인 광고를 플래닝하는 마케터가 쓰는 용어예요. 예전 같았으면 뭐냐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도 광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죠 뭐. 그러면 부르지 뭐 광고 대행사. 그 다음에 이 친구들한테 좀 주죠. 부탁하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한
50억 주면 되나? 이런 얘기였다고요. 요즘 뭐냐면 실시간으로 플래닝하고 그 결과를 다시 반영한 작업들을 이런 언어를 통해서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일이 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젠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것도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은 AI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깊게 들어가서 내가 그만큼의 기회와 나의 조회를 쌓지 못하면 일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더 나아가서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면 저 호미 파는데요. 어떻게 파시죠? 대장간에서요. 손님 오시면요. 설명 잘 드리고 그 다음에 포장해서 드렸어요. 요즘은 호미를 팔고 싶어도 아마존의 랭킹 모델을 알아야 돼요. 글로벌화되어 있고 연결된 삶 속에서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깊은 공부를 내가 하지 못하면 실제의 사회의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친절함, 이제는 비대면 무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의 개인이 어떤 형태의 새로운 찬스를 얻을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가장 핫한 주제는 자동화 중에서 사무자동화예요. RPA라 부르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7년도에 일본의 생명보험회사가 뭘 했냐면 보험료 심사 청구를 자동화시켰거든요. 자동화 레이트는 100%였어요. 그리고 첫 해 아낀 비용이 투자비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이득이었어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야말로 책상 물림, 우리 얘기하는 사무실 잡이라는 게 대량으로 자동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방식에 우리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도 어디까지 인간이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한다는 얘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성장, 수축사회, 마지막으로는 개인화, 이 모든 것들이 기존의 업무를 바꿉니다. 알파고가 처음 나온 건 2016년도였고요. 그때는 뭘 했었냐면 휴먼 데이터, 도메인 날리지,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노원 룰까지 써서 바둑을 이긴 거였어요. 작년도 말에 알파고 뮤즈가 나왔는데요. 이거 심지어 컴퓨터 게임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안 썼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형태의 인간다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계획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입사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정년까지 열심히 하세요. 이거였어요.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 벨리를 보시면 첫 번째는 한국은 뭐냐면 98년도에 외환위기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2006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요. 아마 저기 물 떠 있는 건 팬데믹일 겁니다. 근데 뭐가 나오겠죠? AI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하세요. 새로운 게 나오면 새로 배우세요. 이유는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지만 내가 새로운 형태의 삶 속에서 역할을 하고 의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적응이라 부르는데, 적응을 하고 나면 근육이 생겨요. 그 뱃사공 아저씨는 평생 동안 헬스클럽 가보신 적 없지만 근육이 엄청 많으시죠. 이유는 노를 저었으니까요. 매일같이 내가 적응하고 나면 남는 생활 근육을 우리는 성장이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 근육이 남습니다. 내가 일임시키거나 그것을 전부 다 외주를 주지 마시고요. 직접 하세요. 직접 하면 남는 나의 차오르는 경험과 거기 따르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엄청난 근육으로 남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일상이 성장입니다. 거대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게 성장이고요. 성장은 목표가 아니라 훈장이기 때문에 매일을 잘 만들어 나가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는 얘기죠. 요즘 많이 하시는 게 직접 하시는 것들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챌린지요. 뭐 다이어트 챌린지, 책 표지 챌린지, 이런 것들, 운동 챌린지, 전부 다 좋아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남기는 거예요. 아카이브를 하면 나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의 프로파일이 된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남게 되면 나에 대한 브랜딩으로 이제 축적되어집니다. 이 100 Days of Practice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런 식입니다. PB더 베이스 그러면 저분이 매일같이 컨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겁니다. 첫날은 진짜 못하세요. 100일쯤 지나면 한 곡을 완주합니다. 우리는 감동스럽죠. 이유는 그가 했으니까요.
우리가 그분이 잘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잘하는 걸 보고 싶은 거지. 잘하는 건 완성이고요. 잘하는 건 과정입니다. 온전히 있다는 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기 때문에 마치 우리 아이가 첫 발을 떼는 걸 보는 것처럼 우린 그걸 목도하고 그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하루하루가 쌓인 것이 나의 역사가 될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에 전설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100만 개의 삶이 있으면 100만 개의 커리큘럼이 있어야 돼요. 정해져 있는 어떤 하나의 디그리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꿈이 다르니까 내 안에 있는 꿈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각자 전부 다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온전히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 3가지를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배우셔야 돼요. 예전 같았으면 이 모든 것들이 직관 내지는 경험이었어요. 이제 그렇지가 않고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배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쓰이기 위해서라면 기회에 머무르지 않고 업과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반려동물과의 어떤 일상을 좋아한다. 데이터 더하기 반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자기다움을 추구하고 나를 필요한 전문 지식을 찾는 과정이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내가 책임을 다하고 나면 상대에게도 그걸 요구합니다. 이게 뭐죠? ESG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생각과 타자 이해, 상호 존중을 배우는 순간부터 내가 바뀐 삶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만들게 됩니다. 전 이거를 재사회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리소셜라이제이션. 이유가 우리는 학교 때 배우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안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환경이 바뀌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바뀐 환경에 당혹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새롭게 배우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먼저 하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지금은 힘들어. 변화는 중립적인 거라서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적응하면 좋은 거고요. 기회죠. 적응 못하면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나한테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도 본인의 일가를 이루기 위한 시그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